박항서와 2002년 이후 무려 25년간 이어져온 질긴 악연이 홍명보가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되면서 다시금 팬들 사이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2002 월드컵 당시 박항서가 홍명보에게 베푼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배은망덕할 수가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박항서가 불쌍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홍명보가 국가대표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과거에 주목받지 못했던 사실들이 하나씩 등장하기 시작해 팬들의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박항서가 축구에서 퇴출당해 동남아를 전전하며 야인 생활을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축구계의 주류와 불화 때문이며 홍명보라는 명예 인물이 그 배경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2002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의 지휘봉을 맡아 대표팀 선수들을 조련하고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놀라운 발언을 해 그 당시 한국 축구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한국 축구계는 축구 강국들에 비해 기술적인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평가했으며 히딩크가 전술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엄청난 노력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히딩크는 국가대표팀을 소집해 첫 번째 훈련을 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기술은 80점, 체력은 50점이다라고 발언하며 한국은 기술은 뛰어나지만 체력이 형편없다는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 축구계에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부족해도 체력과 정신력을 바탕으로 유럽과 남미의 선진 축구를 상대했는데 한국 선수들이 기술이 좋다고 착각했다는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히딩크는 유럽 전지 훈련을 떠나 평가전을 가지면서도 선수들의 체력 훈련을 그만두지 않았고 그 유명한 지옥의 셔틀 훈련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체코와의 평가전에서 단 한 골도 넣지 못하고 0대5로 대패했을 때 많은 축구 매체들은 기술 좋은 선수들을 데리고 0대5로 패하다니 한심하다고 조롱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히딩크는 지옥의 체력 훈련을 멈추지 않았고 체력적으로 준비가 안 된 선수들은 대표팀에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논란이 되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선수가 바로 홍명보입니다. 홍명보는 히딩크가 부임한 이후 8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대표팀의 부름을 받지 못해 일각에서는 이제 홍명보도 끝이라는 기사가 심심찮게 보도되었습니다. 홍명보는 당시를 회상하며 나는 그 당시 피로 골절이라는 부상을 당해서 대표팀에 차출되지 않았던 것이다. 실력이 부족해서 차출이 안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불안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피로 골절 복구에는 두세 달이면 충분하다. 8개월간 차출되지 않은 것은 피로 골절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많은 매체들은 홍명보가 히딩크호에 승선하지 못한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 홍명보가 히딩크가 추구하는 빠른 공수 전환과 전원 공격, 전원 수비라는 토탈 사커를 수행하기에는 스피드가 느리고 체력이 모자라 90분간 경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매체들은 홍명보가 4강전에서 독일을 만났을 때도 체력 저하에 따른 집중력 부족으로 결정적 찬스를 내주고 3위와 4위 결정전에서도 경기 시작 1분 만에 중앙에서 공을 잡다가 실수의 상대에게 골을 내주며 끌려가게 되는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체력이 부족해 집중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처럼 언론에 보도되거나 공식적으로 언급된 것은 아니지만 히딩크와 박항서가 과거를 회상할 때의 인터뷰를 종합해보면 홍명보의 권위의식이 큰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몇몇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히딩크는 한국 대표팀을 지휘하면서 패스와 찬스가 일부 선수들에게만 집중되는 현상을 유심히 관찰했고 어린 선수들이 나이 많은 고참들의 지시를 받아 기계처럼 움직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경기에서는 포지션에 따른 역할 중 지시를 하고 지시를 받아야 하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나이 든 고참들이 어린 선수들을 좌지우지하는 모습을 보고 히딩크 감독은 너무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히딩크는 당시를 회상하면서 몇몇 나이 든 선수들이 패스와 찬스를 독점했으며 나는 이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선수들에게 경기장에서는 모두 반말을 하도록 했고 식사도 고참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말했습니다. 2002 월드컵 선수 명단을 보면
홍명보와 황선홍은 33세로 가장 나이가 많은 고참이기 때문에 선수단을 쥐락펴락하는 선수는 홍명보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황선홍은 성격이 온화한 편이라 후배들 앞에서 권위를 내세우며 압박하지 않았지만 홍명보는 성격 자체가 권위적이고 위아래 규율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히딩크가 누구라고 딱 지목한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 축구계를 잘 아는 사람들은 히딩크가 홍명보를 지칭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명보가 빠진 8개월간 대표팀은 오히려 수비가 탄탄해지고 성적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수비수로 급성장한 선수는 송정국이었고 홍명보보다 훨씬 뛰어난 경기 조율 능력을 보여준 선수는 유상철이었습니다. 홍명보의 자리가 대표팀에 없어졌고 히딩크는 8개월간 홍명보를 외면했지만 박항서는 홍명보를 아끼는 마음으로 히딩크에게 홍명보를 계속 추천했습니다. 히딩크는 홍명보를 대표팀에 선발하는 조건으로 체력 훈련을 철저하게 할 것과 선후배 간의 기강을 필요 이상으로 잡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몇몇 전문가들은 전했습니다. 히딩크는 한 방송에 출연해 박항서가 선수단 전체를 관리했으며 선수들이 기강을 어기는 행동을 하면 박항서가 나서서 그들을 꾸짖어 팀 분위기를 해치지 않도록 강하게 압박했다. 그가 없었다면 2002 월드컵에서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회상했습니다. 히딩크가 그만두고 박항서가 뒤를 이어받았지만 2개월도 채 준비하지 못하고 부산 아시안게임에 대표팀을 데리고 출전해 4강에서 이란에게 패하면서 축구협회로부터 바로 경질을 당하게 됩니다. 박항서는 수비를 안정시키기 위해 와일드카드로 홍명보를 선택한 게 아니라 이영표를 선택해 많은 축구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박항서가 홍명보가 아니라 이영표를 선택했던 이유는 축구협회가 자신들이 원하는 선수를 대표팀에 발탁하도록 압력을 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축구협회의 말을 듣지 않고 박항서가 이영표를 선택하자 축구협회는 아시안게임까지 무보수로 일하도록 종용하면서 정식 계약을 맺지 않았고 자신들이 추천한 선수들이 아닌 다른 선수들로 성적을 내면 그 다음 보자는 황당한 계약을 제시했습니다. 박항서가 그 계약 사항을 경기 직전에 폭로해 축구협회와 완전히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어 클린스만이 경질된 이후 박항서는 한국 축구를 위해 임시 감독을 맡을 의향이 있다고 축구협회의 의사를 전달했지만 축구협회는 비주류이자 고려대 출신이 아닌 박항서를 후보 리스트 자체에 올려놓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홍명보는 2014년 월드컵에서 철저히 실패하고 술에 관광까지 갔던 사건이 있었지만 다시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를 본 박항서는 히딩크에게 홍명보를 발탁할 것을 간곡히 전달하면서도 결국 홍명보에게 뒤통수를 맞는 격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박항서의 입장에서는 방패가 되어 홍명보를 그렇게 감싸 안았는데 그 결과로 국내에서는 감독을 맡지 못하고 동남아를 전전하는 야인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절대 홍명보를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해 많은 팬들로부터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베트남 감독 부임 전 꽤 오랫동안 야인 생활을 했던 박항서. 충격적이게도 그가 베트남에서 얻은 첫 직업은 축구 감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축구를 위해 모든 것을 베트남 축구에 쏟아부을 것이며 한국식 축구 스타일을 공유하는 동시에 차별화하고 팀을 우선시하는 감독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항서 감독의 이 말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가 왜 한국을 떠나 베트남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유로 알고 있을 겁니다. 2017년 9월, 2002년의 감동이 기억 속에서 점차 희미해질 무렵 박항서 감독은 아무도 모르게 심지어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베트남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당시 어떤 언론도 축구 팬들도 박항서 감독의 근황에 대해 관심이 없었지만 정식으로 베트남 감독에 부임한 후 믿을 수 없는 기적들을 써내려가자 한국에서도 점차 그의 행보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동남아시아 축구선수권 대회 우승, 2019 필리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내면서 동남아 축구 패권을 잡은 베트남의 기대에 부응했을 뿐만 아니라 사상 첫 EFC 주관대회 준우승과 56년 만에 아시안게임 4위, 사상 첫 아시안컵 3라운드 8강 진출 및 사상 첫 월드컵 최종 예선 진출 등 베트남 축구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이끌자
박항서 감독의 이름을 외치며 길거리 퍼레이드를 하는 광경이 엄청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그가 왜 수많은 나라들과 한국에서의 일자리를 두고 베트남에 갔는지, 2002년 수석 코치 자리를 내려놓은 후 무려 15년간 어떤 일을 했었는지 등 수많은 의문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의 공식 발언에서 새로운 도전을 찾아 해외로 떠난 것으로 순진하게 믿고 있지만, 실상 그가 베트남을 선택한 것은 결코 100% 자신의 선택만은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15년의 공백기 동안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그가 한국을 떠나야만 했던 배경에 놀랍게도 홍명보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24년 전, 아직 처참했던 프랑스 월드컵의 기억이 지워지지 않던 2000년, 차범근 감독의 바통을 이어받은 허정무 감독이 성적 부진의 이유로 사퇴하자 한국 축구는 지금처럼 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박항서 감독은 2000년 12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기전에서 감독 대행 자격으로 경기를 지휘했고, 이후 자신의 인생과 한국 축구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줄 히딩크의 수석 코치로 합류하여 2002년 4강 신화의 기적을 써내려갑니다. 전술적인 재능도 뛰어났지만 감독과 선수들 간의 가교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면서 대표팀 선수들이 똘똘 뭉칠 수 있도록 기질을 발휘했습니다. 이후 축협은 그의 성과를 인정하며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체육훈장 맹호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황선홍이 조별리그 첫 경기인 폴란드전 때 선취골을 넣고 가장 먼저 안긴 사람도 박항서였으며, 16강 이탈리아전에서 안정환이 골든 골을 넣자 함께 부둥켜 안고 눈물을 글썽이는 등 이때까지만 해도 선수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던 박항서의 인생은 탄탄대로로 풀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히딩크의 계약이 공식 종료되면서 박항서의 입지는 급속도로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 8월 6일, 아시안게임을 약 2달 앞둔 상태에서 축협은 아시안게임과 2004 아테네 올림픽까지 박항서에게 대표팀 지휘봉을 맡겼지만 기본적인 계약 내용조차 정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연봉 문제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아시안게임까지 일단 무보수로 맡은 뒤 이후 재논의하자는 어처구니없는 제안까지 받게 됩니다. 분을 참지 못한 박 감독이 성명을 내자 이에 대한 축협의 반응은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9월 남북 축구대회를 앞두고 방한한 히딩크 감독을 기술 고문 자격으로 대표팀 벤치에 앉히는 등 박 감독의 인격을 무시하는 졸속 행정을 남발했고, 이후 성명서를 검토하던 축협 측은 이를 협회에 대한 명백한 항명이라며 박항서를 즉시 퇴출시키기로 합니다. 당시 남광우 협회 사무총장은 대표팀 감독이 협회에 대한 불만을 성명서 형식으로 발표한 것은 초유의 일이라며 비난했고, 조중현 전무이사도 박 감독의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기술위원회를 소집해 조만간 강력한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협회 고위 관계자들의 이 같은 언급은 감독에 대한 계략은 물론 감독직 중도 하차까지 시사하는 것이어서 축구 팬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2002년 영웅에게 해도 너무한 처사라며 비난 여론이 들끓기도 했습니다. 당시 아시안게임 개막이 불과 2주 전이었기에 즉시 사태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목표로 했던 금메달이 아닌 동메달에 그치면서 결국 그는 한국 축구계에서 사실상 퇴출당하는 수모를 겪습니다. 진실은 동메달은 핑계일 뿐, 박항서 감독이 비주류 대학 출신인 것과 축협과의 불화 때문에 경질된 것이었죠. 축협의 눈밖에 난 이상 박 감독의 수치스러운 행보는 계속됩니다. 포항 스틸러스는 자신보다 후배였던 최순호 감독을 보좌하는 수석 코치로 2년간 부임했고, 이후 전남 드래곤즈는 갑자기 허정무 감독이 대표팀 수석 코치를 그만두고 부임하는 바람에 기술 고문으로 추락했으며, 이마저도 사실상 명예직이었다는 후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결국 2005년에 고향팀인 경남FC 창단 감독으로 취임했지만 2년 뒤인 2007 시즌 4위를 기록하며 준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구단 프런트와의 갈등으로 감독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후 다음 행선지였던 상주 상무에서 2015년 간신히 팀을 1부 리그에 승격시킨 후 한국에서의 공식적인 지도자 생활을 마감하게 됩니다.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박항서의 지도자 인생은 어디서부터 꼬인 것일까요?
모든 것은 2005년 딕 아드보카트 감독이 부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2005년 9월 축협 측은 아드보카트 신임 감독을 보좌할 코치 중 한 명으로 뜬금없이 홍명보를 택하는 기행을 벌입니다. 이는 정말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홍명보가 가진 지도자 자격증은 아무것도 없었고 적어도 그가 지도자가 되려면 3급 지도자 자격증부터 따야 했습니다. 참고로 3급 지도자 자격증을 따면 유소년이나 초등학교 축구교실에서 감독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며 2급 자격증을 따려면 3급을 딴 후 최소 2년이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홍명보에게는 예외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축협은 국가대표팀에서 매치 20경기 이상을 소화하거나 K리그에서 100경기 이상 출전한 베테랑들에 한해서만 3급 지도자 자격증 없이 바로 2급 자격증을 딸 수 있게 했습니다. 느닷없이 홍명보에게 2급 자격증을 부여한 후 단 3주 만에 초고속으로 코치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참고로 2급 자격증조차 중학교 내지는 고등학교 팀만 지도할 수 있으며 대표팀 지도자로 일하려면 1급 자격증 혹은 아시아 축구연맹 A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홍명보가 국가대표팀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해 월드컵을 경험하는 데까지 필요했던 시간은 단 9개월. 자격 논란이 불거진 것은 너무도 당연했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축협은 지휘권을 갖지 않는 보조 지도자 역할이기 때문에 홍명보 코치의 자격증 취득 여부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황당한 논리를 내세웠고 심지어 2006년 독일 월드컵 16강 진출 실패, 2007 아시안컵 3위, 그리고 2008 베이징 올림픽 조별 리그 탈락 등 대표팀은 실패를 거듭했지만 홍명보가 책임질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참고로 이때 축협은 아시안게임에서 홍명보와 똑같은 성적을 냈던 박항서를 내친 적이 있었습니다. 박항서는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U-23 대표팀을 이끌고 3위를 달성했으며 이는 그가 지휘봉을 잡은 지 단 2달 반 만에 낸 성과였습니다. 게임 성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지휘봉을 내려놔야 했지만 축협의 굳건한 신뢰를 받던 홍명보의 행보는 크게 달랐습니다.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실패에도 불구하고 2012 런던 올림픽 도전 기회를 잡았으며 그렇게 2012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낸 것이 유일한 업적이었습니다. 마땅히 박항서에게 돌아갔어야 할 자리를 꿰찬 홍명보는 결국 2014 브라질 월드컵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취임하며 우리가 기억하는 역대급 대참사를 터뜨리게 됩니다. 조별리그 3경기에서 1무 2패로 승점 1점만을 기록하며 소위 강타를 당했는데 참고로 한국이 1998 프랑스 월드컵 이후 월드컵 본선에서 1승도 거두지 못한 것은 2014년이 유일했습니다. 그럼에도 축협은 홍명보를 변함없이 신임하며 2015 아시안컵까지 대표팀을 맡아달라고 요구했으나 축구 팬들의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뒤늦게 자진 사퇴하게 됩니다. 애초에 그만한 지도자 그릇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후 홍명보는 계속 내리막을 걷게 되며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박항서와 극명하게 갈린 지도자 인생을 살게 됩니다. 홍명보는 2015년 중국 슈퍼리그 항저우 루청 감독으로서 처음 프로팀 감독을 맡았으나 2016 시즌 15위를 기록하며 팀을 강등시킨 뒤 도망치듯 자진 사퇴하게 됩니다. 반면 2년 뒤 베트남으로 자리를 옮긴 박항서 감독은 동남아 컵을 쓸어 담으며 승승장구했고 지휘봉을 내려놓은 지금까지도 언론에 회자되는 전설적인 감독으로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베트남 감독 부임 당시 박항서 감독은 낯선 베트남에 대한 적응과 선수들의 신임을 받기 위해 직접 선수들의 발을 마사지해주는 등 위계 질서가 엄격한 한국 스포츠계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장면으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달리 베트남 현지 언론은 마치 아버지처럼 선수들을 보살피는 박 감독의 지도 방법이 선수들의 잠재력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상반된 분석을 내놓았고 덧붙여 경기에 지더라도 고개를 숙이지 말라는 위로를 건네는 모습이 선수들로 하여금 최고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라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감독은 자신은 베트남어는커녕 영어도 못했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스킨십뿐이었다고 밝히며 직접 몸으로 부딪혀 감정을 전달하는 원초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뒤늦게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만약 축협이 홍명보에게 보내던 신임이 절반만이라도 박항서를 믿어줬다면 히딩크의 산증인인 그의 의지대로 한국 축구는 감히 일본조차 넘보지 못할 강력한 축구 강국이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